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 조혜영 총무입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님 차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도민과 지역구인 오산 시민께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시 출신 조용호 도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봄 기운과 봄 햇살을 느끼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중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지역 스포츠클럽의 자생력 확보와 지자체 고유의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소통,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요. 관광은 특히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입니다. 저는 이처럼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야에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 최근 대표 발의하신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하셨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스포츠클럽은 공공 스포츠클럽, 등록 스포츠클럽, 지정 스포츠클럽 3개 유형이 있습니다. 2022년도 스포츠클럽법이 생기면서 지정 스포츠클럽과 등록 스포츠클럽이 생기게 된 건데요. 그 전까지는 2014년부터는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공공 스포츠클럽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었던 건데요. 국비 지원이 2026년도부터는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정 스포츠 클럽이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에 지정 스포츠 클럽의 행정인건비와 클럽 운영비 지원 규정을 포함하려고 했는데 이 상위법과의 정합성의 문제로 인해서 선수 육성과 발굴에 직접 관련된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만 조례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록 일부 제한만은 남았지만 현장 수요를 반영한 촉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 조례에 장애인 스포츠 클럽 지원 조항을 추가하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추진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도 스포츠 클럽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분들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약적인 문제가 있냐면은 시설의 접근성이라든가 지도자의 확보, 프로그램의 다양성,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 등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 개정에는 도지사가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좀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하게 이제 선언적 문구이기보다는 실제로 장애인 스포츠 클럽에 대한 시설 운영이라든가 장비 지원, 강사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또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적 관심에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의원님 현재 그 경기도 내 스포츠 클럽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경기도의 지원 도민에게 비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전국의 스포츠 클럽이 이제 등록 스포츠 클럽, 지정 스포츠 클럽이 있는데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등록 스포츠 클럽은 591개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1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8년도까지 등록 스포츠 클럽 5만 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 스포츠 클럽은 전국에 135개가 있고요. 현재 경기도에는 110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8년도까지 똑같이 한 305개 정도로 다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스포츠 클럽이 대한민국 체육의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고 거점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포츠 클럽이 만들어졌지만 그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현재 스포츠 클럽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시군구는 한 9개 정도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지자체의 관심도가 좀 많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스포츠 클럽에 대한 그 관심도를 높여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스포츠 클럽의 취지에 맞게끔 누구나 아주 지역사회에서 스포츠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생활체육을 많이 할 수 있고 거기서 전문 인재를 양성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군구가 스포츠 클럽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지역 중심 스포츠 클럽 조성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연계를 하는 그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이제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이것을 아울 수 있고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스포츠 클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한 스포츠 클럽은 그 국민 누구나가 지역에서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에 또 일반 도민에게는 건강한 여가와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지정 스포츠 클럽에서 특히 전문 선수반을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 제약 때문에 확대 운영이 어렵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일부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좀 확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저는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일단 중요하고 또한 더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포츠가 통합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일반인들 누구나 내가 원하는 스포츠를 찾을 수 있는 또 가까운 곳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종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이 형성돼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족들끼리 스포츠클럽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아빠와 아들 또 자녀분들이 스포츠클럽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면 이 아이들이 좀 더 전문 선수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스포츠클럽이고 지역 스포츠클럽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우리 위원님은 예술인과 청년 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혹시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가 예술인 기회 소득을 통해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작가와 신진 작가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더 많은 어떤 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모 사업도 확대해야 되고 전시 공간, 공연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홍보하고 유통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창작자의 권리를 또 보호해야 되고 저작권 보호를 넘어서 저는 2차 창작 활동 즉 굿즈나 의류, 문구류, 장난감 그다음에 공연 콘텐츠 등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배분할 수 있게끔 그 수익 배분 체계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예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장기적인 창작 생태 구축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야만이 예술인이 좀 자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뭐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에게 체감형 정책으로 제안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례가 있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주로 이제 그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받은 것을 좀 행정사무감사 많이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즉 예를 들면 뭐 각 사회단체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는 보탬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사회가 너무 불편해서 물론 관리 주체는 경기도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개선 건의를 좀 해왔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관계 통합채용 문제도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채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더 필요할 때 인력 충원이 좀 어려워서 그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건의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어떤 그 홍보 채널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한 사이트에서 한 공공기관의 어떤 홍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쪽 공공기관도 볼 수 있고
이쪽 사이트가 또 다른 공공기관도 볼 수 있게 좀 약간 홍보 채널을 공유했으면 어떤가라는 것도 좀 건의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장애인 여행권 확대를 위해서 경기여행 누림버스 증차를 좀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꽤며 과몰입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의료 시스템, 연계 시스템 도입도 제안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또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경기도민과 오산 시민 그리고 그 함께하신 그 언론인 여러분께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 뭐 죽을 지경이다, 못 살겠다 이런 말들 저한테 많이들 하십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도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며 지지와 믿음을 보내주신 경기도민과 오산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우리 의원님 차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